만약에 알베르토나 타일러가 감염이 됐어요. 그러면은 정부를 탓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약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옆집 사람이라고 했을 때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상상이 되는 게 옆에 있는 주택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상상하게 되는데 한국에서는 또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포를 말하는 건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그 사람의 이름도 알고 또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뒷담화를 다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저한테 그 정보를 구체적으로 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미 전염병이 이렇게 퍼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해야 예방이 되는 거다라는 정보를 줘야 되는 건지 저는 후자를 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자를 그거를 택했을 경우에는 확인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뭐 의심이 되는데 근데 아닌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한 얘기 때문에 일자리 잃었거나 아니면 학교에 아이를 보내지를 못하게 됐고 아이가 뒤쳐졌거나 그러면 어떻게 그런 거에 대해서 보상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인이 걸렸다고 생각하세요. 형이 지금 병 걸렸는데 둘이 다 전현무 말씀. 조심하세요. 무조건 피해. 좀 아니지. 그러면 문제 생길 수도 있어. 뭐랄까 프로에서 또 그거 그러면 우리 MC 바꿔야 되겠다. 그럴 수도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네. 서버에 요청이 안 들어오잖아요. 결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다 과민하고 있는데 아니면 이거 말 쓸 수도 있는데 최대한 나가는 거 좀 비하시고 뭐 방송이나 그런 거 하시게 마스크 적용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살짝 좀 얘기하시라고. 형님이 그러면 알아서 나 좀 감기인데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렇게 편한 게 얘기하는 게 저는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해요. 전현무 씨가 걸린다면 전현무 씨도 상대가 걸려있는 상태인지 몰랐기 때문에 저쪽에서 걸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되게 정확히 알아야 돼요, 상황을. 저 신종플루 걸렸었어요. 맞아. 네. 알베르토가 말했다시피 저 신종플루 걸렸을 때 방송 쪽에서 나오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3주 정도 제가 방송을 쉬었죠. 그게 말했다시피 제가 병에 걸렸을 때 섭섭하지 않았죠? 전혀 섭섭하지 않았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약간 그런 거를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나가서 돈을 벌어야 밥줄이 안 끊기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고3인데 수능을 쳐야 되는데 갑자기 나가지는 마.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왕따 되는 기간이 얼마나 기냐가 질문이 아니라 그 왕따 되는 기간 안에 어떠한 피해를 볼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네요. 개인 인권이나 개인정보에 대한 거에 존중이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병의 성격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염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치사율이 어떤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좀 총체적으로 생각하면서 얘기해야 되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세계 청년들이 바이러스 없는 사회에서 건강하게 살길 바라는 비정상회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호암마라고 불렸던 천연두부터 지금 메르스까지 바이러스에 대한 끝없는 인류의 불안과 피해가 있는데요. 각 나라 역사를 바꾼 바이러스 들어볼까요? 저게 옛날에 펠로폰네소스 전쟁 스파르타 군과 아테네 군이 약 30년 동안 계속 싸웠는데 갑자기 아테네에서 전염병이 왔어요. 3년 정도 아테네 사람을 약 7만 명 정도 죽었어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페리클리스라는 지도자도 조선병으로 죽어서 그때부터 아테네 황금기 시대처럼 다시 될 수 없었어요. 로마 제국도 천연두 때문에 다 망한 거죠. 그런가요? 네. 갑자기 또 역사 이거 역사학자 갑자기. 예. 여러 가지 알고 있어요. 분명히 시민단체 간사였거든요. 그럴 때 세계 선생님이랑 똑같이 비슷해요. 패스트도 몽골족에서 그런 거예요. 베스트 말씀하셨는데 이태리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가장 심한 전염병은 베스트였어요. 베스트병. 이태리에서 한 1347년부터 그때 있었고 그때 사람이 엄청 많이 죽었죠. 유럽 인구의 30% 정도. 근데 그때 우리나라에 아예 그 병이 아예 발병하진 않았어요. 안 들어왔어요. 왜요? 그때 까지미에즈 대왕이 대응 시스템 잘 조절했어요. 그때. 그래서 도시에서 만약에 누가 걸린 사람이 있다고 했으면 외곽 쪽에 그런 전문 병원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치료했어요. 그래서 옮기지도 않게 그리고 또 무역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디에서 왔는지 만약 그 도시가 흑사병 걸린 아니면 거기에서 유행하는 도시인지 증명했어야 들어가든가 못 들어가든가 할 수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문화적인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식을 안 하고 주로 집에서 먹는 그런 문화 있기 때문에
그런 병이 또 그렇게 크게 발견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흑사병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흑사병이랑 쥐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추위에 표류감에 흑사병에 그 패스트가 있었어요. 맞아. 그래서 원래는 그 추위에 있었던 표류이 사람으로 옮기고. 이게 중국 운남성이라는 풍토병이었어요 원래. 아, 정말로요? 네, 텍사스의 시초는 지역에 중국이다. 중국 깨버리다. 분기만 있는 병이었는데 오늘 배우로 나오신 게 아니죠? 몽골족이 이제 거기를 점령을 하려고 왔다가 그 풍토병에 걸리고 그 사람들이 북경을 거쳐서 북경의 3분의 2 인구가 죽었어요. 1331년에.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또 이동해서 1346년에 크림반도의 카파라는 그 도시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 카파는 300년 동안 그 몽골족이 외곽에서 점령하려고 이렇게 계속 하고 있었던 데고 몽골족의 왕이 거기다가 그 시체를 던져버렸어요. 그 도시 섬 안으로. 그래서 거기서 다 사람들이 이제 죽어나가기 시작하고 거기 있던 제노아 상인이 이태리로 옮기면서 이태리에 그래서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요. 항구 있는 도시 이태리 도시들이 제일 위험했어요. 이 베네치에서 또 항구니까 제노아처럼 거기 도착하는 배들이 못 들어오게 했어요. 거의 40일 동안 그냥 못 들어가게 했고 거기 어떤 섬이 있는데 그 섬에다가 다 견인시켰고 아직까지 그 섬 이름 이태리 말로 산타 마리아 디 나자레트의 섬 마리아라는 그런 이름인데 우리 지금 나자렛에서 라자레토라는 단어 나왔어요. 라자레토는 아마 다른 언어로도 격리하는 장소라는 그런 뜻이에요. 맞아요. 있어요. 자, 우리 바이러스 얘기를 하고 있는데 테일러가 한번 토론을 좀 해보자. 안건 하나 긴급하게 들고 오셨다고. 네. 에볼라? 아까 아시다시피 작년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많이 이제 우려가 되는 사건이었는데 이제 그때 서아프리카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인 의료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걸리다가 다시 미국 쪽으로 이송을 해서 치료를 받았게 되는데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해외에서 그렇게나 위험한 전염병에 걸렸는데 다시 우리나라로 이렇게 이송을 해가지고 치료해도 되냐 아니면 해외에서 치료가 맞지 알아서 해야 확인해야 되냐 이런 사회적인 이제 토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거 어렵다. 자, 일단 손 들고 표결 한번 해보고 얘기하겠습니다. 해외에서 전염병에 감염된 자국민 국내에서 치료해야 한다. 아니면 다른 치료 방법을 그곳에서 찾아야 된다.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데리고 와야 된다. 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다 데리고 와야 된다. 장의한 세무 기욤은 데려오면 안 된다. 그곳에서 치료해라. 무정한데요, 기욤? 아니, 사람은 무조건 나라에서는 정치적으로는 도와줘야 돼요. 하지만 한 사람은 잘 살아남기 위해서 국민 전체를 위험에 위험을 빠뜨릴 수 없다. 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뭐 특별한 비행기 준비해서 그 사람을 특별하게 이동하는 톤을 쓰는 거랑 그 나라로 기술적인 뭐 기계나 의료진이나. 그런 것들 보내는 거랑 거의 똑같이 될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뭐 그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면 그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전 반대인데요. 네. 왜냐하면 지금은 너무 다양한 교통 수도가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언제 그 감염병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부가 잘 대처하면 국내에서 피해가 안 하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국내로 데려와도 네. 철저하게만 잘 막아놓으면 근데 하나 더 얘기 추가해야 되잖아요. 여기에다가 여기는 예를 들어서 방호복 같은 옷이 100%를 예방한다 쳐도 옆에는 사람이 그 옷을 입혀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제대로 안 하면은 100%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걸린 사람이 더 많잖아요, 사실은. 노르웨이에서는 어떤 노르웨이 의사가 에볼라 치료하기 위해서 시에라리온에 갔어요. 거기에서는 에볼라로 감염됐는데 그 노르웨이 의사는 다시 노르웨이에 들어가서 노르웨이에서 치료를 했어요. 그 의사는 잘 치료되어서 괜찮았어요. 하지만 시에라리온에서 받았던 그 2명 친구가 죽었어요. 거기에서는 그런 시설은 안 좋아서. 노르웨이 국민들은 그때 반대하지 않았어요? 데려오지 말아라. 아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예. 어떤 나라에서 그 병은 아직 없다고 해도 언젠가 노르웨이에서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노르웨이에서는 다 경험은 있어요. 치료해본 적이 있으니까. 니콜라이 얘기한 것처럼은 그 나라 위해서 이런 경험도 있으면 앞으로 비슷한 사태를 생기면 벌써 그 경험 쌓이고 그런 그 시설도 더 잘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것만 아니라 아까 이집트 메르스 케이스 사례 같은 거 보면은 무조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한테 전염되는 것은 아니죠. 그거는 성공 케이스 굉장히 많아요. 자, 정답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무조건 이송을 이렇게 해야 되고 국내에서 치료하는 거를 이제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국적이 있으니까 입국할 권리가 있는데 입국을 이렇게 허용하지 않으면 그냥 국적 박탈이나 마찬가지인데. 하지만 그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죠. 근데 그거에 반대하는 사람 중에 특별히 잘 알려진 사람 한 명이 있는데. 누구죠? 도널드 트럼프라는 이제 되게 유명한 부자가 있는데요. 근데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뭐냐면, 절대 이송을 하지 말아야 되며, 감염 국가에 가는 국제선을 모두 다 폐쇄해야 한다고 발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말이 안 되는 거는 이미 한 지역에서 퍼져 있고 계속 퍼져나가고 있는데 그 감염된 나라에 그거를 취소한다고 사실 사람들의 왕래를 국제 이동을 정체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나라에 돌아와서 치료를 받으면 그거는 이제 우리의 경험이 되는 거고 그것도 그 사람이 이미 걸렸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국제 이동을 잘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입국을 해서 어디서 막 밝혀졌다 이런 거는 아니죠. 그래서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시설이 충분하고 그러면은 치료하는 거는 효율이 있고 명분이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명분이 우리 역사를 움직이는 데 되게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효율만 생각해서 될 때가 아닌 거 있지 않을까? 그렇죠.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였죠? 귀여운데 왜 시무룩해? 각자 생각 다른 거예요. 아니 생각은 안전성만 조금씩 보장되면. 바꾸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나라에서 치료받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해야 이동시키는 건 맞잖아요. 그 본인 생각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바뀐 거예요? 나라에 사실 데려와요, 안 데려와요? 니콜라의 얘기 듣고 바뀌었어요. 데려오기로 했어요? 네, 데려오기로 했어요. 오케이, 됐습니다.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어쨌든 현재 메르스와 같은 이제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정말 싸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의료진, 봉사진들. 이분들의 희생과 도움이 헛된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모두 응원하고 힘이 돼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50대의 비정상회담 청년의 안건. 여전히 메르스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난 비정상인가요? 마지막으로 비정상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자, 50대의 비정상회담 청년의 안건. 여전히 메르스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난 비정상인가요? 마지막으로 비정상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자, 일자 표결 때 5명이 비정상이라고 했는데 역시 잘 안 바뀌나요? 자, 역시 변함이 없는 걸로.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청년의 안건은 정상입니다. 네. 자, 이 어려운 주제 정말 홍석천 씨가 어떠셨어요, 오늘? 오늘 있다 보니까 너무 즐겁고요. 굉장히 유익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실 바이러스를 통해서 그 같이 전염되고 있는 국민 정서의 불안함, 공포, 편견, 무지 뭐 이런 것들로 지금 가득 차 있는데 오히려 확산해야 될 바이러스가 있다면 서로 믿고 사랑과 믿음과 신뢰를 그런 바이러스의 슈퍼 감염자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박수를 써야 되는데 우리 국악 버전으로 한번 좀 마지막을 피나를 좀. 자, 네. 국경하는 청년의 비정상회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정상이 되는 그날까지 정상이